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항복 회계사님과 함께 연말 절세 계획에 대한 조언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도 어느덧 2달가량밖에 남지 않았네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연말 절세 계획이 더욱 중요하겠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회계사님. 요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빠른 장부 정리 통해서 2023년 예상 소득을 확인하고 연말 비즈니스 계획 수립해야 할 때인데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까요? 예, 이제 올해 2023년 이제 10월 마지막 날이고 2달 정도 남았는데요. 네. 2달 정도 남았을 때 최대한도로 빨리 자영업자 되시는 분들은 예상 소득을 네. 계산을 해갖고 그 소득세를 예납을 좀 해야 됐었는데 네. 올해는 11월 16일로 세금 보고가 연기됐어요. 네. 그래서 11월 16일까지 여러 가지 개인이나 사업체, 그다음에 비영리 단체 및 또 더불어서 예납할 세금이나 분기별 급여세까지도 네. 이렇게 파일하는 거 보고하는 것도 연기됐지만 네. 납세하는 것도 같이 연기됐습니다. 네. 그래서 납세를 안에 보통 1년에 한 4번 정도를 납세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월급 급여 받으실 때 이제 거기서 세금 미리 떼는데 네.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그거를 안 뗐어요. 왜냐하면은 벌금하고 이자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11월 16일까지 납세를 최대한도로 그동안에 못했던 납세를 먼저 이렇게 먼저 예납하시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세금 보고 시에 이 면제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세금 보고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표준 공제에 그 안에 들면은 네. 세금 보고를 안 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개인의 경우는 13,850불, 네. 부부 합동 보고일 경우에는 27,700불까지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우리가 월급을 받거나 하면은 세금을 원천 징수 당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환불을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환불 받을 수 있는 크레딧들이 있습니다. 네. 언더 인컴 텍스 크레딧, 저소득 중에서 받는 그러한 크레딧이 있고 네. 자녀 3명까지 받는 그다음에 차일드 텍스 크레딧, 네.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받는 아메리칸 어퍼튜니티 크레딧 네. 등 환불 크레딧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환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은 세금 보호를 하시는 게 좋죠. 아, 그렇군요. 또 더불어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네.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네. 필히 하셔야 되고 이런 경우는 세금 보호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면제되시는 분들은 면제를 받지만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텐데 표준 공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표준 공제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네. 세금 보호 납세하시는 분들한테 정해져 있는 액수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집을 소유하신 분들은 항목별 공제라고 그래 갖고 네. 표준 공제보다 더 많은 액수가 나오면은 네. 그 항목별 공제를 저희가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표준 공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같은 경우는 13,850불, 네. 그다음에 부부 합동일 경우는 27,700불인데 네. 65세나 이렇게 브라인드 이렇게 장님이실 경우에는 1,850불을 추가로 더 이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비과세 소득의 종류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가 미국 세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디서 나한테 예를 들면 나한테 이제 어떤 소득이 들어왔으면은 네. 그냥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기본적이고요. 네. 그게 이제 나라나 나라 어디서든지 전 세계 어디서든지 들어온 거는 전부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근데 비과세 소득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부양비, 자녀 부양비, 그다음에 위자료 이혼했을 경우에 위자료, 네. 그다음에 선물, 기프트죠. 네. 그다음에 유산 상속, 그다음에 근로자 재해 보상 혜택, 아니면은 몸이 다쳐서 육체적 상해나 질병에 관한 손해배상을 받으시거나 네. 또 생명보험까지도 이거는 이제 그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이건 네. 비과세소득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예상 납세 소득을 좀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은 이 예상 납세 소득을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예, 예상납세소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네. 10월이잖아요. 지금 10월 말이니까 네. 최대한도로 10월까지의 내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장부 정리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내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세율이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네. 그거를 파악해서 11월 16일까지 벌금과 이자가 면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세금을 최대한 충분히 예납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네. 2023년도는 아무래도 그 세율의 폭이 좀 넓어졌습니다. 네. 우리가 그 미국 세율은 0%에서 이제 37%까지인데요. 네. 그 2023년도에 0%에서 10%, 12%, 22%, 24%, 네. 32%, 35%, 37% 이렇게 단계별로 누진세로 이렇게 세율이 정해졌는데 그 폭이 네. 넓어져서 궁극적으로 이게 세금 그 세율이 떨어진 게 한 7% 정도 네. 세율이 감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40년 만에 처음 있는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네네. 정부에서 그렇게 세율을 낮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납부 기간이 이렇게 때때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 날짜를 잘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평소에 북키핑을 잘 해놓으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제때제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네, 확인을 잘 하는 것도 왜냐하면은 중요하겠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 세율도 있지만 또 네. 주정부 세율도 거의 한 13%니까 네네. 연방 37% 13% 하면 거의 반 정도가 맞습니다. 최대 세금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북키핑을 정확하게 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의 조정이 필요할 텐데요.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네. 연말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이제 세금은 이제 1년 단위로 계산을 하니까 네. 보통 12월 말로 계산하니까 연말을 해서 그 1년이 이제 12월 말이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네. 그때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제 소득이 높아질 것 같으면은 네. 그 수입을 지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돈을 네. 쉽게 얘기해서 내년에 받고 네. 또 이제 그동안에 발생했던 비용들은 빨리빨리 지불을 하고 네. 내년에 지불할 비용까지도 올해 이제 수표나 네. 크레딧 카드로 먼저 지불을 하면은 그거를 비용으로 공제를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수입과 지연을 서로 조정해서 네.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죠. 네네. 이런 부분은 좀 회계사님과 상의를 하시면서 좀 조정을 하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주식과 암호화폐 요즘 또 이런 주식이나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건물 매각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올해도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집값이 네. 그동안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자기 거주지로 쓰시는 분도 있고 임대 주시는 주택도 있는데 네. 요즘 이렇게 보면은 한국 분들이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처분할 경우에는 네. 양도소득세라는 게 발생을 하죠. 네.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피치 못해서 처분하면은 이제 세금을 내게 돼야 되는데 그 세금을 서로 이제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반면에 또 올해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많이 떨어져서 손해 보신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을 이제 리얼라이즈 하는 거죠. 연말이 되기 전에 팔고 하면은 서로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서로 네. 상쇄시키면은. 아, 만약에 주택이 오른 주택이 없는 경우는 그러면은 그냥 주식을 매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글쎄요, 그거는 각자 개인의 상황에 맞게 네. 하는데 네네. 또 우리가 주 거주지 같은 경우는 네. 지난 5년간 2년을 살고 나머지 렌트를 줬다 그래도 네. 저희가 개인 같은 경우는 25만 불, 부부 공동부부는 50만 불까지 네.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면제받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난 5년에서 먼저 렌트를 예를 들면 3년을 주고 2년을 살았다 그러면은 3년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지난 5년간에서 60%를 면제를 못 받으세요. 그거가 굉장히 유의할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 5년은 그냥 쭉 이어서 5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산 기간이 5년이 합쳐지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내가 네. 지금 파는 시점에서 지난 5년간을 네, 알겠습니다. 계산하는 거죠. 네. 네네. 이제 연말 시점이 다가오는데 이제 연말에 뭐 이런저런 행사도 있고 해서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요. 이런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예,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는 총소득에서 네. 60%까지 공제를 해드려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이 가격이 올라간 자산, 네. 예를 들면 그 증권이나 아니면은 건물 같은 거를 더 이렇게 도네이션 할 경우에는 네. 그 시가대로 이렇게 공제받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네. 자선단체 기부에서 네. 너무 많은 또 공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잘 상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의심을 받을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또 시니어 성도님들 많으신데 은퇴연금 납입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해주셨어요. 네,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은퇴연금은 가장 중요한 절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은퇴연금은 이제 가능하시면은 필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50세 미만이면은 네. 6,500불 까지 이제 IRA를 들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50세 이상이면은 7,500불까지. 네.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401k에 최대한도로 거의 납입하셔서 네. 공제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세율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중요한 그 공제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밖에도 뭐 감가상각비가 있을 거고 증여세, 상속세 면제도 있을 텐데 좀 하나하나씩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우리가 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가상각비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장비나 가구나 이런 그런 거를 구입했을 때 네. 5년이나 7년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제 그 비용 처리를 해주거든요. 네. 근데 감가상각비는 1년에 첫 해에 최대
116만 불까지도 공제가 가능해요. 네. 그 IRS 섹션 179에 의거해서 구입 첫 해에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높은 그러한 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네. 이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절세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제 증여세는 1인당 증여세 보고를 안 하는 경우는 1인당 17,000불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부 같은 경우에는 34,000불까지 세금 증여세 보고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총 그 증여와 상속세가 같이 한 묶음으로 돼 있는데요. 네. 그 총 면제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1,292만 불까지도 세금 자체를 안 내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의 증여세가 웬만한 분들은 없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군요. 한국하고는 많이 다르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소셜 세큐리티 베네핏은 어떤 캐러고리에 우리가 있는지 어떻게 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도 소셜시키 베니핏이 많이 올라갔어요. 네. 뭐냐면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한 8.7% 올라갔는데 네.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은 이제 거기에 필요한 메디케어도 받을 수 있고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은 기본적으로 40점을 받아야 되는 걸 네. 웬만하신 분은 다 알고 계실 텐데 네. 1년에 4점씩 받는데 네. 그 4점씩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년에 그 언드 인컴 네. 액티브한 그러한 소득이 6,560불이 미니멈이에요. 네. 그 이상 돼야지 4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셜시키 베니핏 받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66.5세 정도 되면은 100%를 받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70세가 되면은 이제 한 30% 더 받을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렇지만 62세에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한 30% 정도 좀 더 적어지죠. 네,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텍스는 기본적으로 66.5세에 받을 경우에는 최고 액수가 네. 3,627불이에요. 네. 그리고 최저 액수는 592불이고 차이가 좀 있네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소득을 전부 다 소득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 자체가. 네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시작하면은 이론적으로 이제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굉장한 이것도 이제 관리가 이제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많이 또 질문하시는 게 이제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받으시는 분들이 네. 내가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받고 다른 수입이 이러이러한 인컴인데 세금 보호를 꼭 해야 되냐 네. 이런 질문들을 참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많이 네. 하세요. 네네. 예. 그런 보면은 소셜시큐리티 세금 보고는 소셜시큐리티만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세금 보고를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 기본적인 공식이 있는데 내가 받는 소셜시큐리티 50% 네. 그게 이제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그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받는 게 50%. 네. 그러니까 만약 3만 불 받으신다 그러면은 15,000불 네. 플러스 다른 수입이 있는 게 네. 32,000불 이하일 경우에 네. 그때는 이제 세금을 안 내니까 세금 보고를 안 하셔도 되죠. 네. 예. 그게 이제 32,000불 이상 되면은 어느 정도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네. 소셜시큐리티 수령액 중에서 일부분을 세금에 해당이 될 수가 그거는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차액을 계산을 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 그렇죠. 부과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요즘 또 건강보험에 대한 또 문의도 많으신데 메디컬하고 메디케어에 대한 어떤 이런 소득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예, 예.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메디케어는 이제 이런 소셜시큐리티처럼 이제 내가 세금을 냈을 경우에 그 받는 혜택이고 네. 메디칼 같은 경우는 내 소득하고 재산 상태에 네. 따라 받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22년도 6월에 기본적인 그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메디칼을 보통 안 받기 위해서 네. 보통 자녀들한테 일찍 물려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게 지금 자산이 19만 5천 불까지는 메디칼을 받으실 수가 있고 소득도 2,106불 한 달에 네. 이 정도 버셔도 메디칼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이 바뀐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이런 있습니다. 바뀐 부분은 꼭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밀 디덕션도 있고 뭐 롱텀 캐피탈 게인 텍스 레이트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고 저희가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네. 밀 디덕션은 이제 공제가 100%였었는데 네. 이제 2023년도에는 50%로 줄었고요. 네. 롱텀 캐피탈 게인 텍스는 아까 말씀드린 그 주식이나 부동산 네. 뭐 이런 데서 생기는 양도 소득에 생기는 건데 네. 이게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쇼텀 롱텀으로 구분이 돼요. 네. 쇼텀 같은 경우는 우리 딴 소득처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네. 롱텀 같은 경우는 0에서 15% 20%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내 소득세율이 10에서 12% 정도 되면은 네. 그러니까 이 텍서블 인컴이 예를 들면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에 네. 한 8만 9천 불까지 세금을 안 내세요. 네. 이렇게 이익이 났어도. 네. 근데 이제 그 이상 돼서 55만 불 정도까지는 15% 내고 그 이상은 이제 20% 내는데 네. 그러니까 이 롱텀 캐피탈 게인 텍스가 굉장히 일반 세율보다 훨씬 더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롱텀인지 숏텀인지의 구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1년 보유 이상. 기간이 네. 1년 자산 보유 기간이 네, 1년 이하면 숏텀이고 1년 이하면 숏텀이고 1년 이상이면 롱텀으로 네. 어느 수입까지는 이제 0% 적고 그 이상 되면은 이제 15% 20% 이렇게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에 대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급 받을 수 있는 크레딧들이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자녀들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고 그러죠. 네.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 한 명당 2,000불까지 네. 공제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1,600불까지 1인당 저희가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다 계산하고 넘으면은 쉽게 얘기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예. 그리고 저소득 공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earned income tax credit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0명에서 자녀가 3명까지 네. 저소득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소득 세액 공제는 600불에서 7,430불까지 네. 최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 3명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그 소득의 기준은 63,698불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소셜시큐리티 텍스 자영업 세금 보호를 해도 네. 이러한 그 근로소득세 공제를 받으시면은 네. 그거를 서로 상쇄시켜서 세금을 얼마 안 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건 잘 알아두면은 또 좋은 팁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환급이 가능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불가능한 크레딧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불가능한 크레딧은 이제 13세 미만의 자녀에게 자녀를 이제 두 부부가 직장에 다닌다고 그랬을 경우에 네. 자녀에게 들어간 비용이 자녀 2명까지 3,000불씩 네. 2명까지 6,000불까지 이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네, 그 예. 이상이 되면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네. 3명이어도 6,000불까지 네, 밖에 못 공제가 받고. 되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가 아닌 부양가족일 경우에는 500불까지 이제 받을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평생 라이프타임 텍스 크레딧이라고 그래갖고 네. 교육비에 이제 들어갈 경우에 네. 2,000불까지 저희가 이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아까 그 환불 받을 수 있는 또 교육 공제는가 있는데 그건 아메리칸 어퍼추니티 네. 크레딧이라고 그래갖고 그거는 2,500불까지 그건 네. 대학생들만 아, 그렇군요. 고등교육 네. 받는 대학생들까지만 4년 동안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네. 평생 교육비는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이건 자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냥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네. 받을 수 있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 부동산 경기가 많이 호황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런 경제 상황 변화로 인해서 뭐 집을 부동산을 매매했다라든가 이런 데에서 오는 차액에 대한 어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이제 이자가 많이 올라가고 네.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에 이자가 낮았을 때 재용자들을 많이 하셨어서 네. 집을 파는 경우가 요새는 적긴 적는데 네. 그래도 요즘에 어느 정도 이렇게 파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대개의 경우 한 6, 7년, 5, 6년 되면은 네. 한 그 차액이 그러니까 이익이 그러니까 양도소득이 한 50만 불 부부 네. 같은 경우 나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거를 네. 이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네. 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예. 그렇다면 집을 사서 예를 들어서 3년 렌트를 놓고 뭐 2년 사다가 팔면 non-qualified use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또 그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이제 네. 약간 쉬운 거는 아닌데 네. 그런데 주의할 게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쉽게 예를 들면은 네. 내가 만약에 집을 사서 거기에 2년을 내가 살았어요. 2년을 살고 3년을 렌트를 줬습니다. 네. 그 경우에는 내가 2년 살고 지난 5년 동안 2년을 소유하고 네. 2년을 살아서 100% 공제를 받는데 개인일 경우에는 이제 25,000불, 부부일 경우는 50만 불까지 세금을 면제받으세요. 네. 그렇지만 그걸 이제 반대로 네. 내가 예를 들어서 3년을 렌트를 주고 네. 2년을 내가 살았어요. 그러면은 지난 5년간 마찬가지로 2년을 보유하고 살았지만 네. 먼저 렌트를 3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네. 공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공제 혜택이 그러니까 지난 5년 중에 3년을 못 받았으니까 네. 60%를 못 받는 경우가 되죠. 네. 예. 그래서 그거는 미리 중요한 그 차이점이죠. 네, 잘 살펴보고 또 회계사님하고 또 잘 상의를 해서 네. 이런 부분은 또 미리 알고 미리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고 계시면 훨씬 더 계획을 잘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법률 상담 이 시간 이항복 회계사님과 함께 연말 절세 계획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이항복 회계사님께 도움받을 수 있겠는데요. 상담받을 수 있는 연락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항복 회계사님 연락처는요. 6940 비치 블루버드 스윗 넘버 D601번 뷰에나파크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화번호 213-369-0921 213-369-921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귀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이항복 회계사님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